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네, 가족 친지와 함께하는 귀향, 귀성에서 운전자를 바꾸려면은 사전 보험 특약 가입이 꼭 필요하고요. 당연하죠. 네. 예. 멀미약 등의 상미약품 준비와 복역 방법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고속도로 구간 연장은 장거리 추석 운행에 도움이 되겠지만요. 마구잡이로 만든 졸음쉼터는 또 다른 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네.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면 정말 추석 연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장거리 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미리 알아보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0명 중 8명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하루 평균 445만 대, 추석 당일에는 527만 대라는 역대 최대 이용 기록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장시간 서다 가다를 반복시키는 서행은 또 다른 고장과 사고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할 정보도 많고 네네. 또 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말씀처럼 차보험인데요. 맞습니다.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교대 운전이 필요로 할 때가 있고요. 이를 대비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은 반드시 챙겨둬야 할 부분입니다. 예. 졸음 쉼터와 휴게소도 많지만 복잡도 하고 또 정체로 뺏긴 시간을 맞추다 보면 가족이나 친척 등이 교대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자동차 보험 상품에는 복병처럼 숨겨진 상대 조건들이 아주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때 반드시 이런 항목까지 서로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은 가격만 보는 현실이라 이 문제는 분명히 미리 챙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네네. 보험 가입할 때 대부분은 배상 항목 이런 것보다 네. 가격만 비교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상이 당사자와 부부로 한정돼 있는지 이것들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부부 한정 특약이라면 직계가족인 자식이라고 해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제3자가 되는 셈이니까요. 네. 대물사고는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선이면 되겠지만요. 인명피해 발생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몇천 원을 더 내면 보장받는 단기 가입이 필요한 거고요. 예. 적용 시점은 24시를 기준하니까 출발 전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관심사항은 고장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유무료 확인 문제인데요. 네. 이 역시 무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 횟수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자동차 보험 상품 차이를 모르면 큰일을 당할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그럼요. 네. 예. 예. 그렇다면 장거리 이동에서 이 멀미도 심하지만 정체 속에서 복통이나 두통이 일어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예. 이 상비약 준비도 필요하겠죠? 네, 마시는 약에서부터 귀 밑에 붙이는 아주 간단한 멀미약도 있습니다만 성분도 다르고 복용이나 사용 방법 차이도 있습니다. 네. 예. 중요한 건 졸음이 올 수도 있고 또 방향 감각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그래서 운전자는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예. 그만큼 약성이 강하다는 뜻인데 붙이는 타입은 약물이 묻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게 안전하다고 할 정도니까 주의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만 7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는 물론 녹내장과 배뇨장애 또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고 문구도 있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이제 어지러움증 또 구토 증상 이걸 억제를 하는 효과인 만큼 상대적으로 또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이제 먹는 거하고 붙이는 효과 이것도 차이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바른 복용에 대해서 물약은 출발 30분 전에 마시고 붙이는 약은 4시간 전, 그리고 재복용은 4시간 이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바른 의약품 사용 정의에서는 답답함을 주는 과식 소화제도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효소제는 탄수화물과 지방물질 소화를 돕지만 알레르기 반응에 민감하고 복통과 식욕부진에 처방되고 있는 장관 개선제는요. 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라서 맞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아, 이렇게 가정 상비약도 올바른 복용 방법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래요, 꼭 필요하죠. 네. 예. 또 연휴 전 그 삼척 동해간 고속도로 개통이 된다고 해서 운행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9일 오전 도로공사 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남삼척 나들목 개통식이 있었죠. 네. 예. 지난 2009년부터 8년간 6,019억 원을 투자한 동해고속도로 삼척 동해간 1.6km 구간은
18시를 기해 개통이 됐는데요. 네. 국토교통부는 삼척동해를 2.1km 단축시키게 된 개통의 의미와 효과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네. 운행 시간 21분을 줄이고 연간 327억 원 상당의 물류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7호선의 상습적인 지체와 정체 해소도 포함이 됩니다. 네.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서 관광 성수기나 휴가철마다 또는 그 해돋이 교통 대란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예. 하지만 졸음 사고를 줄이기 위해 늘리는 게 쉼터인데 마구잡이 조성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난다는 문제를 지적당한 점도 있습니다. 졸음운전 이거 문제입니다. 졸음운전 때문에 졸음 쉼터를 늘리고 있고 또 사고가 많은 화물차에는 첨단 경고장치 보급에 나섰다고 하는데 쉼터 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2011년부터 설치된 졸음 쉼터 수는 8월 말 기준 20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별도의 용지 구매가 아닌 기존 도로 주변 공간이 활용하는 선이다 보니까 마치 그 좌측 차선을 하이패스를 이용하면서 생겨난 그 문제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통과하자마자 우측으로 가야 할 차선인데 하이패스 차로가 좌측 1, 2차인 상황에서는 우측으로 갑자기 꺾는데 사고 위험을 부르고 있다. 이런 것과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실제 졸음문터 이용에 따른 고객 위험 방지와 편익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졸음 쉼터가 안전하지 않고 뭐 이렇다는 불만이 신문고에 올려진다면 뭐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보완과 개선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졸음 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예정을 하겠다는 발표 계획을 낸 것인데요. 졸음 쉼터 진입 때는 주차된 차와의 충돌 위험을 느끼고 또 빠져나와서 본선과에 합류할 때는 더 위험하다는 것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너무 어두운 주변 환경은 여성 운전자에게는 휴식이 아닌 공포의 공간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낮에만 그 화장실을 이용할 뿐 무서워서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고령자에게는 더 크게 다가온다면서 기본권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한 셈이 되겠는데요. 차 속도를 안전하게 줄이고 올릴 수 있는 안전 유도 차선이 너무 짧다는 것이 근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사고 원인이 되는데 이런 쉼터가 적지 않다는 것도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 봐도 졸음 쉼터의 그 진출입로가 굉장히 짧아요. 유도거리가. 그러니까 위험이 이제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달리는 차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되지만 일단 고속도로 본선을 지집하려면 속도를 충분하게 높인 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의 사고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진입차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지만요. 매년 적지 않은 사고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현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망자 수 55%를 감소시켰다는 졸음쉼터의 설치 목적의 걸림돌이 되는 셈이니까 주요 개선 사항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